안녕하십니까. 베트남 정보와 베트남어 시간입니다. 네, 베트남어와 더불어서 베트남 역사, 사회, 경제, 정치,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일단은 베트남어 공부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베트남어의 성조와 그리고 어떻게 읽느냐 이 부분은 정희태 신지식인 TV에 가시면은 여기에 한국어 베트남어가 있습니다. 한국어 베트남어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네, 베트남어 문자와 성조에 대해서 11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이거 보시면은 금방 베트남어를 어떻게 읽을까, 어떻게 성조를 발음할까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6개 성조가 있어요. 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세요? 네, 이해하세요? 이럴 때, 네, 찌, 꺼, 휴, 컴. 네, 찌, 꺼, 휴, 컴. 네, 찌, 네, 젊은 여성 말하는 거죠, 찌. 네, 그 젊은 남성은 앙이라고 그랬어요, 앙. 네, 네, 그래서 찌, 꺼, 컴 할 때 요 꺼, 컴, 요 NG 발음을 입을 이렇게 다물어요. 컴. 예, 한국에는 없는 발음이죠, 이런 거. 그래서 컴 하면 질문할 때 하는 거예요. 컴. 네, 히우 하면은 이해하다라는 거예요. 히우 컴 하면은 이해했어요? 이런 거죠. 네, 이해하세요? 이런 거죠. 나는 이해했어요. 그러면 또이 히우 조이 이렇게 하면 돼요. 또이 히우 조이. 네, 이해하다. 그래서 히우 컴. 네, 조금만 이해되네요. 조금만 이해되네요. 또이찌이. 네, 요거 발음 찌이. 곡성이 있다 그러죠. 곡성 베트남어. 요거는 아주 좀 약한 곡성이에요. 찌이. 네, 또이찌이. 나는 단지 이런 거예요. 단지 히우. 네, 히우. 이해했어요. 나는 단지 이해했어요. 이해되다죠. 되다. 이거 이제 우리가 피동사라고 그랬어요. 나는 단지 이해됐어요. 얼마큼? 못 펀. 네, 못 펀. 네, 못 펀. 입술 깨무는 발음이 ph 발음. 영어랑 똑같아요. 그래서 펀. 네, 이런 발음입니다. 못 펀. 하니까 못 펀. 일부분. 네, 못은 1이죠. 1. 그리고 요거 펀은 부분. 일부분 이해되었어요. 조금만 이해되네요. 이런 뜻이에요. 또 있지 휴, 덕, 못 펀. 또 있지 휴, 덕, 못 펀. 그렇군요. 태아. 네, 요거 질문할 때 이렇게 발음하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태아. 네,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태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해하세요? 찌꺼 휴컴. 조금만 이해되네요. 또 있지 휴, 덕, 못 펀. 그렇군요. 태아. 네, 태아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 베트남 정보에 대해서는 볼까요? 네, 문체부가 한국 베트남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이게 저작권 이게 잘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책을 3권을 출판해 봤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그 건터 대학교가 있어요. 건터 국립대학교에서 책을 3권을 출판을 했는데 검열이 굉장히 심하고 출판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몇 개월 걸렸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돈도 이렇게 저렇게 뒷돈을 요구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었고 한국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책이 출판이 됐는데 되자마자 그냥 서점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제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서점에서 다 복사해서 다 깔아가지고 팔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저작권이 전혀 보호가 안 되고 한국에서 제가 이제 국적 관련해서 또 한국어 관련 책을 또 한 3권 정도 출판을 했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책들 또한 바로 제가 출판하자마자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갖고 들어가서 싹 복사해서 판매합니다. 그 정도로 저작권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네, 지금 미국 국무부 2023년 4월 11일인데
네, 미국 국무부에서 14일에서 18일 베트남 방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사실 굉장히 친러 국가입니다. 친러. 근데 이제 반중인데 아주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본심을 잘 감춰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몽골의 침입, 또 프랑스의 지배, 중국의 지배, 또 미국과의 전쟁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죠. 일본이 이제 보호령으로 일본이 또 지배했던 상황. 그러다 보니까 본심을 많이 감추죠. 그래서 중국 사람에 대해서는 천년 지배 반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외세로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외세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 이런 부분들. 근데 러시아에는 좀 진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에게는 진심인 경우가 많고 한국 사람들은 좀 친근감은 느끼는 것 같아요. 친근감은 느끼는데 이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베트남을 미국이 이제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이러한 모습이고요. 네, 또 베트남 총리가 러시아 제재 반대한다. 원자력 등 협력 강화. 이 베트남은 러시아에 대해서 진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러시아가 없었으면은 우리는 존재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보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판티엣 이런 데 가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와 있고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아주 진심으로 대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강합니다. 네, 이 베트남의 분당 노렸던 전제국, 네, 전두환 일가죠. 네, 그래서 전시 측 실적 많다며 먼저 찾아왔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게 베트남에 사실상 이런 그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인이 땅을 빌린다 할지라도 그 허가된 분야에서만, 그렇지 않은 분야는 바로 몰수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당히 공산주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은 뭐 불가능한 얘기고 법인 같은 경우는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임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도 우리는 내 거고 이것이 뭐 자녀한테 물려주고 이런 개념이지만 베트남은 임대입니다. 내가 임대했고 그 임대권을 갖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SBS에서 보면은 요즘 베트남이 불안하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 베트남 1분기 성장률이 3%대로 추락했다. 네, 2023년 4월 10일 기사인데 베트남 이게 지금 이제 오늘이 2023년 4월 11일이죠. 네. 그래서 베트남 1분기 성장률이 지금 3%대로 추락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정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베트남이 작년에 무역 흑자국 1위였다 해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도 갑자기 우리 항공기 회항 사건처럼 딱 돌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베트남 경제 경고등이 켜졌다. 수출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제 베트남에 투자할 땐 좋지만 정부도 그렇고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비자를 가지고 갑자기 어렵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한국에서 불법 체류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또 베트남에서 갑자기 비자를 어렵게 만들어 갖고 한국인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협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베트남어와 이제 베트남 정보, 그 베트남 정보와 베트남어, 네, 이렇게 베트남 정보와 함께 더불어서 베트남어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베트남어는 이해하세요? 네, 찌꺼, 히어컴.
네, 조금만 이해되네요. 또 있지. 휴덕, more fun. 그렇군요. 태아, 네, 태아. 네, 조금씩 조금씩 학습하다 보면 잘 늘어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